미자야, 미자야, 중성미자야. Don't be scared. It's about neutrino, the ghost particle. 오늘의 주제는 유령입자인 중성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보고 읽어보고 해도 이 뭔가 질서가 안 잡히죠. 오늘 제가 올해 지금 자연과학을 많이 그래도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밤에 이상하게 또 읽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노동을 할까 하고 하는데, 첫날에 너무 어렵고 둘째 날 조금 쉽게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두 번째 할 때는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성미자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령입니다. 미자라고 하는 유령은 전설의 고향 그 유령처럼 유령인데, 유령인 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왜냐, 어, 중, 유령이라서 뭐 어떤 뭐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하면은, 아니면 뉴스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 나오거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막 한데, 쉽게 말하면은 더하기 빼기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전자기력 같은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강력이라고 하는 것 있죠. 막 격렬한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강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틀을 깨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무관한 일은 아닙니다. 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도. 근데 이 더하기 빼기하고 관심이 없어, 미자는. 그냥 유령입니다, 유령. 썸네일처럼. 근데 어떻게 안 하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유령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우주에 미자가 엄청 많아요. 요 공간 안에 지금 미자가 엄청 많다는 그 진실 때문에 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이런 거 다 뚫고 오거든. 이를테면은 태양에서 출발한 미자는 지금 여기 다 뚫고, 여기도 지금 뚫고 가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미자가, 이 유령이. 놀랍죠?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작용을 안 하고 있지. 이런 거에 지금 더하기 빼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작용을 안 한다니까, 미자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미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아냐.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 이 구글을 해보시면 이건 나와요, 그거는. 그때 어 이게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중성자가 붕괴를 하는데, 뭐 베타 붕괴라고 하죠. 하여튼 이게 더하기 빼기로 나뉘는데, 더하기 빼기로 나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에너지가 쪼끔 모자라. 이 난리 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한 개 안에서는 깨질 수가 없는 법칙이잖아요. 법칙이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처럼. 이론이나 설이 아니고 법칙이잖아요. 이만큼이 이게 빠지니까는 이 잠깐만 나 이름이 지금 헷갈리네. 파울리 선생이었나? 그 물리학자분이 "야 이거 고스트 파티클이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거의 10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난 거예요 지금. 100 년까지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최소한 3 번의 노벨 물리학상이 있었거든요. 좀 더 크게 잡으면 4 번이고. 미자가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세상에. 근데 마지막 노벨상은 제가 기억이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해요. 왜냐 제가 투병하기 전해에 중성미자가 바로 미자가 노벨상을 줬거든요. 바로 2015 년입니다. 가지타 선생이었나? 어 일본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관련 노벨상 중에서 반 이상은 2 개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이 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열등감 안 느끼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막 이렇게 됐지만은 과학기술이 뭐 무슨 원료 제공한다거나 뭐 부품 제공한다거나 이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이 자연계에 두 번째로 많은 입자가 바로 미자예요. 여기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여기도 많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 번이나 2015 년에 탄 거는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광산 지역에 검출을 하려고 그 지하 갱도 그런 거를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뭐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규모나 뭐 이런 게. 중국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야 돼. 미자를 다들 그렇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유령을. 왜 찾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해 드릴 거고 우주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만 가지고도 이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빅뱅 직후부터 막 지금까지를 막 한번 얘기도 한번 이론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고 그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여튼 법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해낼 수 있잖아요. 정합성이 나름대로 있게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정합성 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시점 이전은 설명을 못 하는데 중성미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한 9년 전 이때쯤에 질량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확인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혹시 또 이게 관심 있는 분들 일반인 분들이라고 해도 관심 있는 분들이 듣고 아니면은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물리 교과서 이런 데에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표준 모델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준 가지고 좀 뭔가 약간 틀은 깨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기준 가지고 제가 좀 이따 한번 간단하게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에너지가 피니까는 요 에너지가 유령 입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응을 안 하니까 더하기 빼기 하고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령이야. 더하기, 빼기,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 근데 양력, 이게 약지손가락이기도 한데 양력하고는 반응이, 그러니까 양력은 어차피 진짜 가뭄에 여러 거듭 제곱에 콩 하나 나는 정도로 그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성미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만은 아까는 베타 분계에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다음에 뭐 하나가 이게 나온 거였죠. 뭐가 비는 게 있었죠. 에너지가. 근데 이놈이 어떻게 검출이 되냐면은 이놈이 초점이 안 맞죠. 이놈이 됐다. 양성자하고 간혹 반응을 해. 진짜 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시크하거든. 귀신들이 시크하잖아. 근데 양성자하고 반응을 얘가 양성자랑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요건 중성자가 되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양전자라고 하는 반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성자가 아니라 양전자요. 전자의 반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조그만 전자의 반입자. 반입자면은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입자랑 반입자 그러면 바로 빛으로 그 빛으로 검출을 한 거예요. 안정된 상태를 반입자는 유지하지 못하고 빛으로 검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손실됐던 그 에너지 양이랑 나오는 양이랑 하니까 딱 맞는 거야. 드디어 흔적은 잡아냈어. 미자의 흔적을. 그래서 이제 어 고스트 파리클이 이제 뉴트리노가 되는 거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왜 아까 표준 모델 잠깐 얘기하겠다고 했냐면은 이 표준 모델로 이제 입자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해보는데 뭐 가상의 입자도 있고 반입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입자가 됐건 아니면 이 빅뱅의 어떤 순간 이전 특이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대칭성이 깨지는 순간 비대칭 이런 비밀들이 중성미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초신성 이런 부분들이 중성미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실용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중성미자가 미국 같은 데 뭐 쓰이기도 하거든요. 공학 같은 데서도 더 이제 그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이게 엄청난 진짜 이 자연계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비밀의 열쇠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빛으로 나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연구를 이제 해보는 거지. 해보는데 천체 입자들을 뭐 17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가벼운 것도 있고 좀 무거운 것도 있고 뭐 가상으로 뭐 타키온, 타디온 예전에 설명했던 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17가지 가지고만 이렇게 해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뭐 게이지 이론 해가지고 무조건 요 전체의 표준 모델은 광자의 작용으로만 다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 물리에서 그 표준 모델을 배우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포톤만 가지고 얘네들이 입자이자 매개자이기도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의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이걸 통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희수 박사님도 그 기여를 하셨던 이 바로 표준 모델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표준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약간 틀을 깨면서 공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광자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편해진다는 얘기야. 이해하기가. 이 복잡한 막 그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엄청 편해져. 지금 제가 미자에 대해서, 중성미자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와 소 닭 보듯이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틀 가지고 얘가 왜 요런 데를 다 뚫고 지나가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표준 모델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이 표준 모델 하면서 각각 입자에 대해서 이 질량이 있냐 없냐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질량이 없어야 되면서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가벼운 어떤 입자의 경우에는 0은 0이어야 되는데 완전 0이면 안 되는 이런 수학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질량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거의 없다 혹은 없다. 근데 거의 없다 쪽으로 이제 된 게 노벨상이 나온 거예요. 2015년에. 그거 뭘로 됐을까? 저울 같은데 올려놨을까? 절대 못 올려놓습니다. 저울에. 이놈이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을 한다고. 이런 파장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죠? 질량이 있어야 물질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질량이. 미자가 귀신은 귀신인데, 귀신이라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구묘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질량이 아예 없진 않다. 약간은 있다. 이게 바로 마지막 그 중성미자 관련 마지막 노벨상의 내용입니다. 이 진동을 통해서, 이 파동을 통해서 아, 요놈이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캐치를 해낸 거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뭘로 또 변환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중성미자에서 중성미자로 이런 것까지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있다라는 거지. 요게 있으면은 질량이 있는 거잖아. 질량이 있어야 이게 나와요. 그죠? 이거랑 질량이랑은 다르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 중성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그 성에는 늘 안 차네요. 올해는 자연과학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접근으로 이렇게 재밌게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 사회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철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그 이 일상 언어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약만 하고 끝낼게요. 요약만. 베타 분계를 할 때 중성자면은 더하기 빼기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때 에너지가 뭐가 결손이 있어. 그 결손을 바로 유령 입자라고 불렀습니다.
고스파리끌. 근데 유령 입자가 유령인 이유는 이런데 아무 상관없이 다 뚫고 그냥 지금 엄청 많아요. 여기에 미자가 지금 여기 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더하기 빼기 하고 상호작용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전자기력하고도 강력하고도 상호작용이 없는데 더하기 빼기 강력, 여기가 약지니까. 근데 양력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건데 워낙에 많은 데에서 어쩌다 한 번이니까 반응이 일어나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가 양성자예요. 여기 미자야. 미자하고 반응을 하면은 이게 중성자로 싹 바뀌어. 그러면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양전자가 나와요. 그리고 양전자는 반입자야. 반입자의 세계하고 결부되어 있는 놈이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빛으로 탁 나와서 이제 유령의 존재를 알게 된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입자에 대한 이론들이 막 세워지는 거야. 표준 모형이 세워지는데 이 표준 모형에서는 어쨌든 질량이 낮은 이런 것들, 조금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사실 포톤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게이지 이론 자체가.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질량을, 이게 가벼운 몇 개의 입자는 질량이 없어야 되기도 하고 약간은 있어야 되기도 한 이런 난점이 있었는데, 중성미자 같은 경우, 미자 같은 경우에는 귀신인데 질량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있었어. 뭘로 그걸 파악했냐? 이런 질량에 의한 파장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잡아챘지. 근데 이런 거에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이고요. 이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자연과학적인 호기심에서, 빅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 되게 작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비밀의 문 같은 그 부분이 우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 입자, 그리고 반입자와의 관계라든지 초신성 생성, 그리고 빅뱅, 그리고 또 이 그냥 이거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이건 자세히는 대칭성이 깨지는 이런 지점들을 미자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미호가 사연을 가지고 있듯이 미자도 사연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것들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실제 효용도 많지만 그게 응용돼서 쓰일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엔 안 들지만 미자야, 미자야, 중성미자야, 중성미자에 대한 얘기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